이런 허름한 고깃집에서 일하는 주제에 어디 감히 귀한 시계를 함부로 만져. 저희 아빠 시계랑 똑같은데요? 25년 전 그날이었다. 꼬박 25년 전 나는 남편을 버렸다. 아니, 정확히는 버려야만 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런 허름한 고깃집에서 일하는 주제에 어디 감히 귀한 시계를 함부로 만져. 내가 비아냥거리자 젊은 여자는 움찔하며 손을 거뒀다.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굳건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25년 전 나에게도 저런 눈빛이 있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시당할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도끼가 발현되던 순간이었다. 나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했다. 젊은 여자는 내 시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 시계 혹시 피렌체에서 사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 시계가 어디서 왔는지 너 같은 애가 알 리 없지. 그냥 내 아빠 시계랑 똑같다는 게 우습다는 거야. 내 말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이름이 뭐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김은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김은서.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그날 은서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남자의 딸이었다. 내 남편은 아니었지만 내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남자였다. 나는 내 남편을 버리고 그 남자의 딸을 버렸다. 나는 그저 무심하게 포크를 들어 고기를 뒤집었다. 굽다 만 고기 한 점을 툭 던지듯 그녀에게 말했다. 이 고기 내 아빠한테 갖다 줘. 이런 건 너희 같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지. 난 비위 상해서 못 먹겠네. 내 말에 은서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기를 받아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5년 전의 기억들이 마치 흑백 영화처럼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가 그와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낸 그 남자. 나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내 청춘, 내 사랑, 내 딸까지도. 그 후 나는 매일 같이 그 고깃집을 찾았다. 매번 김은서를 호출했고 그녀가 가져다주는 모든 음식의 트집을 잡았다. 이 고기는 왜 이렇게 질겨? 내가 구웠어? 도대체 뭐라는 거니? 물은 왜 이렇게 미지근해? 얼음 좀 갖다 줘. 젓가락은 왜 이렇게 더러워? 당장 바꿔와. 내 비난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매번 의도적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25년 전의 나를 보았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눈빛.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은서가 서빙을 하다가 나에게 실수로 물을 쏟았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다. 어머, 내 옷이 다 젖었잖아. 너 지금 일부러 그랬지? 당장 사과해. 은서는 당황한 얼굴로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사과만 하면 다야?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는 옷이라고. 당장 변상해.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은서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다. 그때 고깃집 주인이 달려와 나에게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은서가 아직 어려서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대신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이런 식이면 장사 계속 못할 줄 알아. 나는 그날도 은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고깃집을 나섰다. 매일 이어지는 나의 괴롭힘에 고깃집 직원들은 물론 단골 손님들조차 은서를 동정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은서 씨 불쌍하네. 매일 저렇게 당하는데.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은서를 괴롭혔다. 하지만 은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저 여자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일까? 나는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나는 그녀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최고급 와인 한 병을 들고 고깃집으로 향했다. 300만 원짜리 프랑스산 와인. 일부러 은서가 평생 마셔보지 못할 와인을 골랐다. 오늘 내 생일이야. 나는 일부러 시니컬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와인 따서 나한테 따라줘. 은서는 와인병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님, 저희 식당은 와인 글라스가 따로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어디서 감히 변명을 해? 나는 냉소를 지었다. 그냥 있는 컵에 따라줘. 나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니면 내 입으로 마셔도 좋고. 주변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말리지 못했다. 은서는 한숨을 쉬더니 찻잔에 와인을 따라 내 앞에 내밀었다. 나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고는 일부러 인상을 찌푸렸다. 쯧쯧, 역시 싸구려 자네 마시니 맛이 없군. 나는 와인잔을 탁자에 내리치며 말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고깃집에 울려 퍼졌다. 너 같은 애가 이런 와인의 맛을 알 리 없지. 됐어. 그냥 이 와인 너나 마셔. 나는 비웃듯 말했다. 내 주제에 언제 이런 걸 마셔보겠어? 3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치 쓰레기처럼 그녀에게 던져주는 것. 이것이 나의 복수였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찻잔에 담긴 와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예전처럼 체념한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 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는 순간이었다. 고깃집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손님들조차 숨소리를 죽이고 우리를 지켜봤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은서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나의 복수가 완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진짜 복수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은서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참는 침묵이 아니라 준비하는 침묵이었다. 나는 그것을 느꼈지만 무시했다. 아니, 무시하고 싶었다. 그날 밤 고깃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불판에서 고기 굽는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렸다. 나는 찻잔에 담긴 와인을 바라보는 은서의 눈빛을 기억했다. 그 눈빛 속에는 폭풍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제 곧 깨어날 것이었다. 나는 아직 몰랐다. 그 폭풍의 중심에 내가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의 집요한 괴롭힘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매일 같은 시간 나는 고깃집을 찾았다. 오후 7시 정각.
은서는 나를 보면 온몸이 굳었다. 또 오셨네요. 동료 직원의 한숨 섞인 말이 들렸다. 은서야, 오늘도 힘내. 하지만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은서는 매일 고깃집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다. 밤마다 사표를 쓰려고 백지를 꺼내놓곤 했다. 하지만 결국 쓰지 못했다. 아픈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꾹 참았다. 아빠, 조금만 더 참아요. 은서는 매일 밤 자신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25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은서가 태어나고 겨우 1년 뒤의 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은서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은서는 매일 병원을 찾아 아버지를 간병했다. 아빠, 오늘 고깃집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괜찮아요. 언젠가 아빠가 깨어나시면 그때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은서는 언젠가는 아버지가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믿었다. 나는 은서의 아버지가 25년 전 나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태수?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이를 갈았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나는 병원 창밖에서 은서를 지켜보며 속삭였다.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나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단순히 괴롭히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고깃집을 통째로 빌려 지인들을 초대하기로 했다. 이번 주 토요일 제 생일 파티를 그 고깃집에서 할 거예요. 나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50명 정도 초대하세요. 그리고 김은서만 서빙하게 하세요. 토요일 저녁 고깃집은 나의 손님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은서에게 모든 손님을 홀로 서빙하게 했다. 내가 이 고깃집의 에이스라며? 나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오늘 너의 실력을 보여줘봐. 은서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회장님, 혼자서는 뭐, 못하겠다는 거야? 나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은서는 혼자서 수십 명의 손님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일부러 그녀를 계속 불렀다. 은서 씨,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겨우 물을 가져다 주고 돌아서려는 순간, 은서 씨, 여기 불 좀 줄여주세요. 다시 달려와 불을 줄이고 다른 테이블로 가려는 순간, 은서 씨, 여기 고기 좀 더 갖다 주세요. 은서는 지친 얼굴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발걸음이 비틀거렸다. 은서야, 좀 쉬어. 주방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고통을 즐겼다. 지인들과 웃으며 대화하면서도 나의 시선은 항상 은서를 향했다. 그녀가 비틀거릴 때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의 복수가 그녀의 고통 속에서 완성되고 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승리를 축배했다. 그때였다. 한 손님이 실수로 와인잔을 팔꿈치로 쳤다. 와인잔이 테이블에서 떨어졌다. 쨍그랑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 몇몇 손님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다. 은서 씨, 내 목소리는 고깃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뭐 하는 거야? 모든 손님들이 나를 쳐다봤다. 위험하게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해? 당장 치워.
은서는 황급히 달려와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피곤과 긴장으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그때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그녀의 손바닥을 베었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붉은 피가 하얀 바닥에 떨어져 퍼졌다. 나는 모른 척하며 말했다. 어머, 조심했어야지.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괜히 걱정했네. 주변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저 직원분 좀. 누군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그냥 대충 지어라고 다시 일해. 변화의 순간 은서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체념이 아니었다. 더 이상 참을성도 아니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나의 승리를 보았다. 드디어 나는 속으로 환호했다.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그녀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눈빛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그 눈빛 속에는 결의가 있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 그리고 무언가 나를 향한 의문. 이 여자는 대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고깃집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손님들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쳐다봤다. 은서는 피 흐르는 손을 감싼 채 서 있었다. 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고깃집으로 은서를 따로 불러냈다. 김은서 씨, 잠깐 나와보세요.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은서는 주방에서 나오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따로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녀를 고깃집 밖 작은 골목으로 데리고 나갔다.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우리의 대화를 들을 수 없는 곳. 김은서 씨, 나는 그녀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당신 아버지가 25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다면서요? 순간 은서의 얼굴은 경직되었다. 그걸 어떻게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세요? 그녀는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걸 왜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중요한 건 또 한 걸음. 당신 아버지가 25년 전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는 거야. 은서의 눈빛은 흔들렸다. 뭐라고요?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은서는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버지는 선한 분이셨어요. 나는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선한 분? 나는 비웃었다. 그 선한 분이 음주운전을 했어. 나는 한마디 한마디에 독을 담았다. 당신 아버지가 운전했던 트럭이 내 남편이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았어. 199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눈이 내리던 밤이었어. 당신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았지. 그리고 신호를 무시하고 나는 눈을 감았다. 내 남편의 차를 들이받았어. 그 사고로 내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식물인간이 된 거지. 나는 은서를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내 손이 주먹을 쥐었다.
나는 그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어. 남편, 나는 하나씩 세었다. 행복,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내 뱃속에 있던 아기까지. 나는 배에 손을 얹었다. 임신 7개월이었어. 충격으로 조산했지만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어. 은서는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비웃듯이 말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나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복수를 다짐했어. 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 아버지를 찾아내서 당신이 겪는 고통의 100배 1000배를 돌려주겠다고. 은서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제발이요. 그녀는 내 발을 붙잡았다. 저희 아버지는 죄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제발 믿어주세요. 냉혹한 질문. 나는 그녀의 애원을 외면했다. 죄가 없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럼 내 남편은 왜 죽었을까? 나는 차갑게 물었다. 내 아기는 왜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졌을까? 누가 그들의 죄를 물어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당신이 겪어야 할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은 깨달아야 할 거야. 25년간 숨겨왔던 상처가 터져나왔다. 나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내 아기도. 나는 눈물을 참았다.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았어. 다들 당신 아버지만 걱정했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불쌍하다고. 가족들이 힘들다고. 나는 비웃었다. 그럼 나는? 내 남편을 잃은 나는? 내 아기를 잃은 나는? 누가 나를 위로해줬어?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 나는 은서를 놓아주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준 고통을 100배, 1000배로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은 나는 은서를 내려다봤다. 바로 당신이야. 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정말 그러셨나요? 그녀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5년 동안 나는 이날을 기다렸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을 찾아내고,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이 순간을 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거야. 은서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털썩? 그녀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녀의 쓰러진 몸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내 안에는 묘한 쾌감이 밀려왔다. 드디어 25년을 기다린 복수, 드디어 시작됐어. 하지만 나는 몰랐다. 진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몰라. 그는 쓰러진 은서에게 다가갔다. 진짜 진실을. 그리고 그는 은서를 안아 올렸다. 나는 고깃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은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운명은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내가 믿었던 모든 진실이 곧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복수의 서막이 올랐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복수가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고깃집으로 은서를 따로 불러냈다. 김은서 씨, 잠깐 나와보세요.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은서는 주방에서 나오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따로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녀를 고깃집 밖 작은 골목으로 데리고 나갔다.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우리의 대화를 들을 수 없는 곳. 김은서 씨, 나는 그녀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당신 아버지가 25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다면서요? 순간 은서의 얼굴은 경직되었다. 그걸 어떻게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세요? 그녀는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걸 왜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중요한 건 또 한 걸음. 당신 아버지가 25년 전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는 거야. 은서의 눈빛은 흔들렸다. 뭐라고요?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은서는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버지는 선한 분이셨어요. 나는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선한 분? 나는 비웃었다. 그 선한 분이 음주운전을 했어. 나는 한마디 한마디에 독을 담았다. 당신 아버지가 운전했던 트럭이 내 남편이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았어. 199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눈이 내리던 밤이었어. 당신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았지. 그리고 신호를 무시하고 나는 눈을 감았다. 내 남편의 차를 들이받았어. 그 사고로 내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식물인간이 된 거지. 나는 은서를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내 손이 주먹을 쥐었다. 나는 그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어. 남편. 나는 하나씩 세었다. 행복.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내 뱃속에 있던 아기까지. 나는 배에 손을 얹었다. 임신 7개월이었어. 충격으로 조산했지만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어. 은서는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비웃듯이 말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나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복수를 다짐했어. 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 아버지를 찾아내서 당신이 겪는 고통의 100배 1000배를 돌려주겠다고. 은서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제발이요. 그녀는 내 발을 붙잡았다. 저희 아버지는 죄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제발 믿어주세요. 나는 그녀의 애원을 외면했다. 죄가 없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럼 내 남편은 왜 죽었을까? 나는 차갑게 물었다. 내 아기는 왜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졌을까? 누가 그들의 죄를 물어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당신이 겪어야 할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은 깨달아야 할 거야. 25년간 숨겨왔던 상처가 터져나왔다.
나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내 아기도. 나는 눈물을 참았다.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았어. 다들 당신 아버지만 걱정했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불쌍하다고. 가족들이 힘들다고. 나는 비웃었다. 그럼 나는? 내 남편을 잃은 나는? 내 아기를 잃은 나는? 누가 나를 위로해줬어?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 나는 은서를 놓아주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준 고통을 100배, 1000배로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은 나는 은서를 내려다봤다. 바로 당신이야. 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정말 그러셨나요? 그녀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5년 동안 나는 이날을 기다렸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을 찾아내고,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이 순간을 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거야. 은서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털썩? 그녀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녀의 쓰러진 몸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내 안에는 묘한 쾌감이 밀려왔다. 드디어 25년을 기다린 복수, 드디어 시작됐어. 하지만 나는 몰랐다. 진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몰라. 그는 쓰러진 은서에게 다가갔다. 진짜 진실을. 그리고 그는 은서를 안아 올렸다. 나는 고깃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은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운명은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내가 믿었던 모든 진실이 곧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복수의 서막이 올랐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복수가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은서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은서는 신음을 내며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하얀 형광등, 소독약 냄새, 삑삑거리는 심전도 기계 소리. 병원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웠다. 정신이 들었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녀의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여왕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서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체 무슨 짓을,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나는 비웃었다. 당신 아버지가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그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던졌다. 퍽! 봉투가 은서의 가슴에 떨어졌다. 이걸 봐. 나는 차갑게 명령했다. 25년 전 사고 기록,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까지. 나는 한마디 한마디 강조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열지 못했다. 열어봐. 나는 재촉했다. 당신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드디어 봉투가 열렸다. 수십 장의 서류가 쏟아져 나왔다. 은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첫 번째 서류는 교통사고 조서였다.
1999년 12월 24일 23시 47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교차로. 가해자 김태수 당시 28세. 피해자 박준혁 당시 32세 사망.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두 번째 서류.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 음주운전 해당.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서류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목격자일 이영희 당시 45세. 가해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사고 후 도주를 시도함. 목격자 이최민수 당시 32세. 가해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났음. 목격자들의 증언과 사고 현장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찢어진 차량. 박준혁의 차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그리고 트럭. 은서 아버지의 트럭도 크게 파손되어 있었다. 사진 속 도로에는 피가 흥건했다.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그녀는 소리쳤다.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조작? 나는 비웃듯이 말했다. 조작이라니. 모든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나는 서류를 하나씩 들어 올렸다. 경찰 조서, 목격자 진술, 혈액 검사 결과. 이 모든 게 조작이라고? 나는 은서에게 서류를 휘두르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붙잡혔어.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고가 발생했지.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당신 아버지는 도주하려고 트럭을 다시 몰았어. 하지만 패닉 상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았지. 그 충격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식물인간이 된 거야. 내가 남편을 잃고 정신없던 사이에 나는 이를 갈았다. 당신 아버지 가족들은 교묘하게 사고를 은폐하려 했어. 목격자들에게 돈을 주려고 했지. 경찰들에게 로비를 하려 했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은서를 똑바로 쳐다봤다. 25년 동안 이를 갈며 복수를 준비했지. 당신 아버지를 찾았어. 그리고 당신도. 나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어. 은서는 온몸을 떨며 오열했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였다. 정말, 정말 그러셨나요?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 착한 아버지.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아버지.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즐겼다. 그래. 나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아버지는 살인자야. 음주운전으로 내 남편을 죽였고 내 아기도 죽였어.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너는 그 살인자의 딸이지. 이것이 내가 25년 동안 꿈꿔왔던 복수의 순간이었다.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것, 내가 절망하는 걸 보는 것, 내가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알겠어? 나는 은서의 턱을 잡아 들어 올렸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평화는 내 남편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짓이라는 걸. 당신의 삶, 당신의 행복, 당신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내 남편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거야.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강아지를 쓰다듬듯.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뭔지 알려줄게.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 겪을 고통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은서는 침대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봤다. 사고조서,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혈액 검사 결과, 모든 증거가 아버지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다. 아버지, 은서는 중얼거렸다. 제가 믿었던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25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은서.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병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은서의 흐느낌, 심전도 기계의 삑삑 소리, 그리고 나의 차가운 숨소리. 이제부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짜 복수가 시작돼. 나는 문 앞에서 돌아섰다. 참고로 말하자면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아버지의 병원비, 그것도 내가 대고 있었어. 은서의 눈이 커졌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는 악마처럼 미소 지었다. 나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거야. 문이 닫혔다. 은서는 혼자 남겨졌다. 서류들에 둘러싸인 채,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채, 그리고 나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완벽해. 완벽한 복수야.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진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은서는 병실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곧장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2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의 병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와 함께 아버지가 누워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은서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 아버지의 뺨을 때렸다. 아빠, 대체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다. 식물인간 상태인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은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말 좀 해봐요. 제발. 제가 아빠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녀는 아버지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지난 25년간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곁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어?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은서는 나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권리. 나는 내 남편을 잃었고 내 아기를 잃었어. 그게 내 권리야. 나는 은서의 아버지 옆에 놓인 호흡기를 만지작거렸다. 은서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손대지 마. 나는 비웃듯이 말했다. 이 남자가 죽으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돼. 어때? 내가 대신 해결해 줄까? 은서는 나에게 달려들어 내 손을 쳐냈다. 안 돼. 아버지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나는 그녀의 발악을 비웃었다. 유일한 가족? 당신은 그 유일한 가족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게 될 거야. 나는 간호사를 불렀다. 이 환자의 병실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김은서 씨는 오늘부터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쐐기를 박듯 말했다. 나는 이 병원의 대주주야. 내 말에 토 달지 마. 은서는 나에게 달려들어 내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병실을 나섰다.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은서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고깃집을 빼앗았다. 투자자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고깃집을 인수하고 그녀를 해고했다. 당신 같은 애가 감히 내 고깃집에서 일할 자격 없어. 나는 그녀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비웃었다. 은서는 갈 곳이 없어졌다. 아버지는 병원에 갇혔고
그녀는 일자리마저 잃었다. 그녀는 내게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나는 그녀의 애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삶을 망가뜨린 게 잘못이야. 그리고 너는 그 죄를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있어. 나는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겨주었다. 고깃집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을 그녀에게 떠넘겼고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녀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은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길거리로 내쫓겼고 갈 곳 없이 방황했다. 나는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며 희열을 느꼈다.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해소되는 것 같았다. 그때 내 비서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김은서 씨가 지금 한강 다리 위에 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너무 멀리 간 것일까? 그녀의 죽음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원했지만 그녀의 죽음을 원하지는 않았다. 나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김은서 씨를 찾아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서의 보고를 받고 한강으로 달려갔을 때 은서는 이미 물에 뛰어든 후였다. 회장님, 저기요. 비서가 한강 다리를 가리켰다. 나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밤 11시 한강은 어둡고 차가웠다. 은서, 은서. 나는 난간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물에는 잔물결만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강물을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짓을. 무릎이 꺾였다. 안 돼. 안 돼. 이건 내가 원했던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를 괴롭히고 싶었지, 죽이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그때 누군가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 첨벙. 커다란 물소리와 함께 누군가 강물로 뛰어들었다. 누구야?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능숙하게 은서를 향해 헤엄쳐 갔다. 남자는 은서를 찾아 물속으로 잠수했다. 1분, 2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제발, 제발. 나는 기도했다. 그때 남자가 은서를 안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자가 강가로 올라왔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나는 숨이 멎었다. 준혁? 그는 25년 전 내가 버린 남편이었다. 박준혁?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남자.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었다. 살아 있었어? 나는 비틀거렸다. 어떻게, 이게 어떻게, 내 남편은 죽지 않았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지난 25년 동안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를 위해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25년간의 증오, 25년간의 준비, 25년간의 복수,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남편이 은서를 구해 강가로 나왔다. 그는 은서를 안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준혁, 당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살아있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 한때 나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던 그 눈빛, 이제는 차갑고 슬픈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는 울먹였다. 그리고 남편은 은서를 나에게 내밀었다. 이 아이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 딸이야. 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25년 전 당신이 버린 아이. 나는 그제야 은서가 내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아기는 죽었어. 아니,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기는 살았어. 조산했지만 살아남았어. 당신이 병원에서 정신을 잃었을 때 남편은 말을 이었다. 의사들이 아기를 살렸어. 하지만 당신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지. 당신은 아기를 버렸어. 나와 함께.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내 딸을. 나는 은서를 바라봤다. 축 늘어진 그녀의 몸,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내가 지난 25년 동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나는 그녀에게, 나는 무릎을 꿇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안겨주었다. 내 딸을, 내 친딸을. 나는 땅을 쳤다. 나는 미쳤어. 나는 무릎 꿇고 은서에게 기어갔다. 딸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손. 미안하다. 나는 오열했다. 엄마가 내가 죽일년이다. 은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도 서려 있었다. 엄마.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남편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지난 25년 동안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펐다. 하지만 나는 지난 25년 동안 이 아이를 지키며 살아왔어. 당신이 버린 이 아이를. 남편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키웠어.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아플 때 간호하고 아버지 노릇을 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이 아이에게 했던 모든 짓을. 남편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알고 있어. 고깃집에서 괴롭히고 모욕 주고 손 베게 만들고 나는 다 지켜봤어. 얼마나 참기 힘들었는지 아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딸이 당신한테 당하는 걸 보면서 달려가서 당신을 막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은서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만해. 남편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복수는 여기서 끝내. 더 이상 증오하지 마. 은서도 나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해. 남편의 말이 내 귀에 울렸다. 우리는 가족이었어. 그리고 여전히 가족일 수 있어. 나는 은서를 바라봤다. 내 딸. 25년간 몰랐던 내 딸. 그리고 25년간 괴롭혔던 내 딸. 딸아. 미안해. 나는 은서를 안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은서는 처음에 몸을 굳혔다. 하지만 이내 나를 안아주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한강변에서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25년 만의 재회, 25년 만의 진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복수는 끝났다. 이제 용서가 시작될 차례였다. 남편은 25년 전 교통사고의 진실을 나에게 털어놓았다. 사고 당시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고 은서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은서의 아버지는 죄가 없었다. 오히려 남편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25년 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격분하며 소리쳤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남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었어. 당신이 내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지. 그는 나에게 모든 복수를 계획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25년 동안 나는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던 것이다. 나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내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은서는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은서의 따뜻한 손길에 더욱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내가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 내 딸이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나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나의 복수가 아닌 나를 향한 남편의 복수였다니.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나는 절규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라면서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난 25년간 쌓아왔던 모든 부와 명예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비리를 파헤쳤고 그의 모든 사업을 방해했다. 나는 그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남편은 나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그의 애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용서?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내 삶을 망가뜨렸어. 나는 당신에게 똑같이 돌려줄 거야. 나는 그에게 25년 전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내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은서의 아버지에게 덮어씌웠던 모든 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남편은 결국 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은서의 아버지를 누명에서 벗겨주었다. 그리고 은서의 아버지는 깨어났다. 25년 만에 기적처럼 깨어난 것이다. 나는 은서의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는 나를 용서했다. 그리고 은서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잖아요. 나는 은서의 말에 모든 복수를 멈췄다.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은서의 아버지는 25년 만에 깨어나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용서하고 나와 화해했다. 우리는 함께 은서의 아버지를 간병하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해 나갔다. 나는 은서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했다. 딸아,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구나. 미안하다. 은서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라도 엄마의 진심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떠났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복수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은서의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고 우리는 다시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왁자지껄하고 정겨운 고깃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매일 은서와 함께 고기를 구우며 손님들을 맞았다.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시계도 차지 않았다. 그저 소박한 옷차림으로 은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고깃집. 은서와 나는 고기를 굽고 손님을 맞는다.
시계는 틱톡.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시간이 흐른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눈다. 오래된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깃집의 불빛은 밤하늘을 밝힌다. 25년 전 내가 버렸던 것은 비단 남편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모든 복수는 용서로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